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4월 25일 오후 1시 6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3.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와 준 뒤로 현재는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숨고르기 하는 단기 횡보 구간,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지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잘 활용해 보셨나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달을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주요 경제 일정들과 참고할 만한 최신 데이터들 살펴보면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와 분석에 유용한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미리 알려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매매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4시간 봉으로 지난 흐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여기 약 일주일 정도 횡보한 끝에 강한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기 시작해서 제가 잡아드린 86.6K에서 지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크고 힘있게 상승해준 이때였죠.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 마지막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렸던 86K 여기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집중하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날 움직임 대비해서 지지와 저항 잡아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남겨드렸고 텔레그램으로는 영상에서보다 좀 더 빨리 알려드렸었는데 이봉 만들어지고 있을 때 기준에서 가장 가까이 93.4K에서 93.8K에 저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94.5K가 있는데 94.5K 위에서 캔들이 안착시켜줘야 다음 상승 구간 열린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92K 부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91.7K까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래로 더 빼면 91.1K에 마지막 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구간들 켜서 보면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로 보이는 게 1차 저항으로 잡아드린 93.4에서 93.8K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보이는 이 구간이 94.5K예요. 지지로는 여기 흰색 라인 여기가 92K고요. 그 바로 아래 여기가 91.7K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지로 잡은 91.1K가 여기에 있어요. 이 캔들 흐름 보시면 비트 한 차례 더 고점 높이기 시작한 뒤에 제가 다음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줘야 된다고 했던 94.5K 여기 정확하게 터치한 거 보이시죠? 하지만 뚫고 안착시키지는 못하고 아래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 구간으로 잡아드린 이 노란색 네모박스 그 하단인 93.4K를 지켜준 상태에서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두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분야에서는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게 나온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표 결과가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캔들도 보시면 다시 한번 94.5K 위로 오르나 했지만 고점만 높인 채로 아래로 쭉 빠지면서 제가 1차 지지로 잡아드린 92K를 터치했습니다. 이후에 캔들 다시 양봉 2개 올리지만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인 93.8K 넘기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1차 지지라고 남겨드린 91.7K까지 여기 보시면은 91.7K까지 정확하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 시작하면서 양봉 4개 뽑아줬고요. 현재는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약간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참고할 만한 매매 전략 공유 드렸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빠르고 강력하게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롱을 타는 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제가 4월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마지노선에 와 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두 줄 있죠. 약 93.7K 부근에 있는 이 선인데 여기가 4월에 주요하게 봐야 하는 마지노 저항선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즉 영상을 찍을 당시에 바로
롱에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2021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고점의 상승 추세가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뚫기는 힘들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아래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아니면 마지막으로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린 86.6K 해당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대로 롱 포지션을 끌고 가시되 해칭 숏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아무런 포지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짧게 손절을 잡고 눌릴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략 말씀드리면서 저항과 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94.5K 부근에서는 숏에 진입하셨을 수 있을 거고요. 쭉 빠지면서 92K 터치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면서 91.7K 터치했을 때는 제가 눌릴 때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했던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롱 포지션을 열었거나 현물하시는 분들은 매수 참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타점 이렇게나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예상하는 흐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점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는 지금부터 비트가 약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는 먼저 현재 캔들의 바로 직전 캔들이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온 상태죠.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온 뒤에는 최소 한 번은 더 저점을 낮추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보다 약간 더 비트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보시면 비트가 강하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간봉상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던 RSI 지표를 현재 식히고 있는 중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과열을 식히는 움직임이 며칠간 좀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약간 더 빼거나 혹은 옆으로 밀면서 횡보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봉상으로도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오를 때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RSI의 고점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캔들과 RSI 간의 괴리는 이후 가격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RSI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거나 혹은 RSI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다이버전스 신호는 훨씬 신뢰도를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SI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1시간 봉상으로 RSI 다이버전스 하락 신호 보인 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15분 봉상으로도 보시면 여기 이 구간을 볼게요.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RSI의 고점은 높아지지 않은 채 이전 고점보다 더 아래에 머무르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란 신호예요.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초보자분들이나 혹은 초보자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트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RSI 다이버전스 찾는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RSI 다이버전스 신호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스 코드로도 지금 빨간색 표시 나오면서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 나오고 있어요. 일전에 이렇게 빨간색 신호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 오기 시작한 거 알 수 있고요. 초록색 신호 나온 뒤에 반등 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시면 빨간색 신호 나온 뒤에 쭉 하락했고, 여기서도 빨간색 신호 나오고 나서 하락한 거 보이시죠? 이후에 초록색 신호 나온 후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RSI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분봉상 그리고 짧은 시간 봉상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고 있고 과열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좀 더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움직임을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고 보고 이후에는 한두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먼저 4시간 봉상 RSI 지표를 다시 켜볼게요. 아까 1시간 봉이나 분봉상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뚜렷하게 보였는데 4시간 봉 이상에서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들어온 뒤에 이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일봉상으로는 아직 RSI 지표가 과매수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히려 6월 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RSI의 저점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된 뒤로 상승 추세가 잘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봉상 MACD 지표를 보시면 제가 여기 3일 차트 기준 MACD 지표와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가 포착됐다 이후에 앞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 차트에서 그 근거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체크해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 선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선과의 이격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상승 히스토그램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기 상승 관점의 근거로 주봉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주봉의 MACD 지표를 봤을 때 과거 차트에서 MACD 지표의 골든 크로스가 포착되고 나면 큰 상승이 확정되고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2023년 10월 MACD 선 골든 크로스가 난 뒤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4년 10월에도 MACD 지표의 골든 크로스 후에 신고점을 경신하는 큰 상승이 이어졌죠.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주봉상 MACD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 하락할 때 계속해서 커지던 하락 히스토그램이 지금은 색이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 선도 헤드를 위쪽으로 들기 시작했죠. 과거 차트 2021년도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MACD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포착되기 전부터 상승이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이 쭉 하락하면서 계속 커지던 하락 히스토그램이 어느 순간 그 크기를 줄여가고 파란색 MACD 선이 헤드를 위쪽으로 들기 시작한 때 이때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이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금 구간이 단순히 MACD 지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21년의 7월 20일 정도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던 이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거 당시 차트처럼 주봉이 연속적으로 양봉을 빼면서 쭉 올라가고 어느 순간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상승 추세가 확정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캔들 움직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힘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상승 관점의 또 다른 근거로 이번에는 캔들 모양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봉의 3연속 양봉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긴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던 이때 당시에도 주봉의 3연속 양봉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는 주봉상 꽉 찬 양봉이 3개 연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양봉 하나, 여기 양봉 2개, 음봉 끼고 양봉 3개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죠. 여기도 보시면 3개가 나온 것 같지만 마지막 캔들은 도지 캔들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봉상 3개 연속 양봉이 뜨고 난 뒤에 빗대는 해당 조정을 마지막으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 차트에도 보면 큰 하락 추세에서는 주봉상 양봉 캔들이 3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지가 껴있죠. 여기도 2개 나오고 2개.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해당 사실을 잘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말은 달리해서 주봉상 양봉이 3개 이상 연속해서 출현하는 경우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도에 크게 상승할 때도 양봉이 연속해서 3개 이상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확실히 하락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큰 강세 흐름으로서의 전환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승할 때 캔들이 일직선으로 곧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단기 조정들, 횡보 구간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흐름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승을 보고 롱 포지션을 디폴트로 두시되 이런 작은 눌림에 대비해서 해칭 숏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재 단계에서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트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먼저 마이클 세일러의 추가 매집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대표로 있는 기업
스트래티지는 이번에 무려 6,596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균 매수가는 84.7K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로써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개수는 53만 8,2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 평균 단가는 67.7K 라고 하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고, 미국에 마이클 세일러가 있다면 일본에는 메타플래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매집을 재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330개를 추가 매집했다고 밝혔습니다. 85.6K에서 이번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고, 이로써 메타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개수는 4,855개라고 하네요. 평균 단가는 85.4K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래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 ETF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4영업일 연속해서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 ETF의 순매수세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4월 21일에는 3억 8,100만 달러, 4월 22일에는 9억 1,300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4월 23일에는 이를 넘어서는 9억 1,700만 달러, 한화로 1조 3,15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22일, 23일 양일간 20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고, 한화로 따지면 2조하고도 5천억이 넘는 자금이 ETF로 들어왔습니다. 현물 ETF 매수세의 흐름을 보시면 올해 2월 초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매수세 흐름이 이번 4월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블랙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피델리티가 ETF 매수세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도 맨 앞쪽에 보이는 블랙록의 매수세와 다음으로 보이는 피델리티의 매수세가 전체 ETF 유입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유입세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관세 관련한 이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죠. 일단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협상을 잘 이어갈 의사를 내비치면서 현재 시장은 약간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중국과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고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에 비트뿐만 아니라 나스닥 비롯한 미 증시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트럼프가 해임은 없다라고 못 박아 말을 했고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지르기만 하던 트럼프가 이제는 안팎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기미가 보일 듯한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결정을 비롯한 주요 경제 일정들인데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와 GDP 그리고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4월 30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발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날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을 시작할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인 5월 8일에는 금리가 결정되게 되는데, 현재 미국의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94%에 달합니다. 5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고 6월에 금리 인하가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두가 5월에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서 시장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금리 결정이 되고 나면 시장이 하락하더라고요. 금리 정책이 있었을 당시 차트를 보면 2024년 8월 2일에 미국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후 시장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 9월과 11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긍정적으로 좋게 반응한 게 보이시죠? 12월에도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12월에 하는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해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을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간 빠졌던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1월 30일부터 3월에는 금리가 동결되면서 비트는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8일에 큰 변수가 없는 한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이때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경제 일정에서 4월 30일에 PC 물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가 첫 번째 변동성이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5월 8일인 금리 결정할 때, 이때가 두 번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날, 그리고 금리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CPI와 PPI,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게 됩니다. 결국 보시면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저는 4월 25일인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간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약간 더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더 치고 오를 것 같습니다. 치고 오르면서 95K 위쪽에서 이후 98K가 될지 100K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지난 영상에서 101.2K까지는 크게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디테일한 가격대는 캔들 움직임 보면서 다시 잡아드리겠지만 일단 금리 결정 전에 고점을 더 높이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 금리 결정과 물가가 발표된 이때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럴듯한 조정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한두 차례 더 고점을 올린 후에 5월 들어서 그럴듯한 조정 나올 수 있겠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 한두 번 더 고점 올릴 때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과 조정 나올 때 중요한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 구간은 이후 상황 보면서 디테일하게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 위쪽에 94.5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쇼포지션 물량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92.7K부터 91K대 초반까지 유동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포함하는 3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94.5K보다 더 위쪽에 95.3K까지도 유동성 흡수하면서 비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89.5K부터 87.8K 부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유동성 모두 풍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 위 다 털어내는 움직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발표가 약 2주 뒤에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2주 기준으로 해서 청산맵 체크해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유동성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82.8K 부근 그리고 그 아래로는 81K 초반에도 유동성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봉으로 지지 저항 잡기 전에 월봉 체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4월봉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3월봉의 초입 고점이 95K입니다. 비트가 4월 안에 3월의 고점을 깨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는 장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바로 앞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후 5월, 당장 5월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인하하는 6월부터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제 4월이 5일 정도 남았는데 4월 월봉이 과연 어디서 마감을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월 고점 넘기기 전에 이렇게 월봉상 고점 추세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4월 저항선의 마지노선도 여기 이렇게 93.7K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뚫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 만큼 4월 월봉 마감할 때까지 차트 잘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4시간 봉으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은 지금 이 노란색 네오박스 93.8K 여기에 지금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 올리는 게 중요하고 다음은 여전히 94.5K 위에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항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지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으로 이 하락장악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여기보다 저점을 약간 더 내릴 수가 있겠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이 91.1K 위에서 이 구간에서 움직여줄 확률이 높아요. 아직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이 91.1K 여기도 잘 눈여겨서 봐두시길 바라겠고 이 91.1K 못 지키고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88K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까 싶긴 한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구간 여기 벗어나는 움직임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관전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항 같은 경우도 94.5K 뚫고 올리면 다음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당장 저항을 잡지 않는 이유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비트가 주말 동안은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잡아두기로 하겠고 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온도, 솔라나, 체인링크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오르고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항으로 잡아둔 구간 잘 뚫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트 같은 경우는 솔라나처럼 이렇게 주요 저항을 앞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이런데 밑에서 잡지 않은 이상은 당장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디서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알트 따로 선별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텔레그램으로
관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93.7K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4월 25일 비트코인 시장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